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깊은 공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오싹한 분위기를 바로 시작하며 시청자 여러분을 미스터리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심리적 공포, 혹은 실제로 일어난 섬뜩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불안감이 담도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두려움과 함께 몰입해보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가 건프라도 섬뜩해. 시간이 흐른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야기 전공의 이름은 민철이다. 요란 가명이지. 민철의 직업은 감옥 쌀러리 내렸다. 하지만 현재 민철은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그가 죽인 사람은 그의 아내였다. 그 또한 죽이진 했지만 살해한 뒤 귀처리를 고민하던 민철은 자신의 집 냉장고에다 하나의 시체를 투명내 보관했다. 그리고 그는 틈없는 시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졌곤 뼈는 미소로 갈아서 화장실에 흘려 보냈다고 한다. 그 짓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시체의 대다수를 없앨 수 있었다. 그러다 결코 머리만 남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용기도 없어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은 꿈을 꿨다. 서금통이니 식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고개를 뒤섞이 숙이고 있어 표정은 전혀 보지 않는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다. 그리고 점차 그 흔들림을 격해지더니 그녀의 손톱이 하나씩 떨어졌더니 거기와 손가락도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떨어졌다는 표현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던져다 마치 그녀의 심차를 뜯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그러다 결국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뜯어지더니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기가 흩뿌려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그녀가 앉아있는 식탁을 그들인다. 거기서 잠을 깨어난 민철. 한동안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10분 정도 뒤 겨우 안쪽을 되찾고 거실을 향했다. 손들 냉장고가 조금 열려있다. 그리고 냉장고가 열린 그 작은 목좀 사이로 자신을 달아두고 있었다. 깜짝 놀란 민철은 얼른 냉장고를 닫고 냉장고의 문을 총테이프로 막았다. 이틀까지만 해도 자수할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날 민철은 냉장고에 넣어둔 것을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다.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다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도 민철은 꿈을 꿨다. 거제와 똑같이 식탁에 아내가 앉아있다. 전혀 다른 점이 있다면 거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지 못하는다. 식탁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가물쳐 떨어진다. 이쁘는 발바닥으로 자작을 차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관 점점 커져간다. 그러다 이내 저닥이 피가 고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살점이 뜯어진다. 뜯어져 나간 그녀의 살점과 핏방울들은 민철의 얼굴로 날아온다.
민철은 그 단념을 저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선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지만 꿈은 정체 끝나지 않는다. 번원 가득 그녀를 믿다 깊은 덕독에 빛이 났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아내는 군침을 멈추었다.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올린다. 층 늘어서 있던 그녀의 앞머리다 그녀를 까는 달아붙는다. 머리카락 틈새로 짙었던 눈이 민철을 향한다. 그리고 얼굴을 관절이 들었다. 저를 켜고 무려 터졌다. 그리고 그 절규는 자신의 몸을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리를 비명소리와 함께 민철은 간신히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야말로 냉장고에 있는 저것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철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덕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다 모두 끊어져 있다. 또 아내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 떨어져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민철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민철은 그 길로 자수를 뜯겼다고 한다. 이야기를 끝으로 친구가 덧붙인 한마디다 가시똑 기억이 남아있다. 서르더마 사람의 원한은 번쩍 가지고 남아있는 모양이야. 승련이다! 그중반 밖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머리맡에도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로 보니 나와 다르지 않은 말천문들이 캣뿌리며 그의 따위를 두고서 차도함을 살두고 있었다. 어디냐? 승련이 어디야? 길을 달며 소리쳤지만 들려오는 곳이라던 목욕던녀 김신의 안하게 저렇던 곡소리 뿐이었다. 한들 왜 딸이들을 제 김씨는 반토막이 되어버린 처치한 얼굴로 제 마누라에 안긴 채 저절거리며 졸신하게 찾고 있었다. 도안이 승량이 빼다 김씨는 돌체에게 덤벼들었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김씨를 적골로 만들고는 배를 묶어서 도망간 모양이었다. 이걸로 벌써 몇 달째 목에서 피를 토해내며 점점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김씨를 보며 욕짓거리를 뱉어냈다. 이럴 지저척어도 실험체를 칠수 새끼들 산에서는 잘 것이지 못 따갔다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몇 사람을 물어봐. 안 그래도 초살적 같은 분위기에서 마구 뱉어내는 역살에 누구라도 맞서서 뭐라 할 법도 하지만 다들 척척하게 고개를 숙일 뿐 어느 누구도 귀도 열지 않았다. 내가 얼마 전 승냥이에게 섹시를 늘렸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서인지도 몰랐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그놈의 승냥이들을 잡아 죽이지 않는 이상 나도 알 사람들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할 터였다. 승냥이들이 말에서 났다는 칭줬다. 다투며 손은 물론 사람들까지 물어가는 나란에 검사일은커녕 밖에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끝내 숨이 넘어간 기시를 잘 보내주고 나자 발꽃들은 분도다 내 가슴속을 태우는 바람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적거림의 일을 갈 뿐이었다. 그렇게 전세 뒤척이다 슬슬 스들이 찾아왔다. 난 다시도 몸뚱이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 어두운 집은
혼자 밖을 돌아다니는 또한 위험한 일이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놈의 승냥이들의 고통을 표정었든 아니면 저도 색시를 따라 간자를 따나든 끝장을 보지 않을 각오로 보자 좀 걸었다. 한동안 돌아다녀 걷자니 시옥이 몰찌감치해서 도움다 봄이 치지는 곳이 부었다. 승냥님과 싶다 봄동이를 지어든 채 다가갔지만 거주한 것은 승냥이가 아니라 기묘한 차림의 사내였다. 이게 지금 내 무릎에 뜨는 몸이 떨려들 정도로 금침한 목소리도 말했다. 그전로 지나가는 장사치입니다. 차서치는 누군 있으실 듯해 이제 먼 걸음 냈지 모르니까. 왠지 나쁜 느낌에 고개를 크게 저어보며 대답했다. 그렇게 한가운데 물건이나 보고있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 마을에 난리가 났으니 그 한몸 거사하고 싶다면 서둘러 이곳을 떠나시오. 난리가 났다 하시면 고 승냥이 때문이 아니지요. 장사치의 말에 난 놀라며 대답했다. 아니 승냥이들이 어찌하시는기요? 알다마다요. 열상 귀를 열고 사는 장사치입니다. 한발 없어 소문을 들었지요. 물론 제가 찾은 이유 역시 그것 때문입니다. 정조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장사치에게 되물었다. 뭘 어떻게 들으면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소. 그놈의 수명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놈들의 수십 마리 모르다미는들 사람은 물론 큰 숨어져 순식간에 부러치로서는 돌아갑니다. 마을 잠정 정보가 달려들어도 작지는커녕 그중 잠줄은 치고 나갈 것이고. 하지만 장사치는 자장된 웃음을 흘리며 대게 말했다. 그러니 위험한데 어찌 선장 넘으신깁니까? 잠자서 수명으로 잡을 순 없었다고. 순간 멍하니 있자니 장사치가 예서 말했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할 만큼 완란히 짙으셨던 게지고. 정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를 당신은 과주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필요하신 거, 원하시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치는 덧치면서 한아름 정도 대폭단 하나를 내렸다. 이것은 진야 함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작은 진해들이 잔뜩 들어있지요. 이것이 해가 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도로치 같은 것이 무슨 소문 믿던 말이고? 진열은 말을 치를 떨며 말했지만 정서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냥 도로치가 아니지요. 오랫도록 승냥이 고기만을 먹여 키운 귀한 진해를 말입니다. 승냥이를 먹은 진해를 고기가 그저 소린 함에 담게 되면 그야말로 승냥이를 잡아먹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지요. 승냥이가 잘 담에는 길목에 놓아두고 이 잠금을 크면 조기를 잔뜩 먹은 진해들이 순식간에 팔뚝만하게 되려서는 그 똥없이 튀어나와 승냥이들을 전혀 사냥할 것입니다. 징을 아무리 잘난 승냥을 한들 전모도 빠른 다리와 속도금도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진 이 진해에게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지요. 승냥만으로도 끔찍한 강경이었지만 적어도 승냥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을 솔깃해줬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나 저쪽들도 위험한 거 아니오? 장사치는 배가 모를 걸 계산이라도 했다는 듯 곧바로 답했다. 그렇게 승냥이 고기만을 주무십니다. 종종이는 저기만 먹는 법. 승냥이의 피맛을 기억하는 진해들은 승냥이의 냄새를 맡자마자 그것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승냥이들이 모두 사라지면 그저 잔에 뚜껑을 잡고 잠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계시다가 힘을 때 다시 꺼낼 수도 좋고 그래도 언니 한 명은 그냥 강바닥에 던져서 관전 잊을 수도 있죠. 그럼 얼마면 되겠어? 말을 성은 이른지라 정이 될 만한 건 없으니 내 청을 꼭 마련해서 저는 장사치입니다. 신흥을 먹고 사는 장사치라고만 하지만
아무 잡무 없이 묘관을 건네줄 수 없는 놈이시죠. 그놈아니 당장 가지고 계신 것으로 값을 치르는 게 어떠십니까? 저자가 말하진 했지만 안타깝게도 값을 치를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정리 될 만한 것이 없죠. 섭취 근처면 농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그런 거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려 밑에가 사람을 몰아갔지만 정무는 아니지 않소. 누구는 팔 한짝이 날아가고 누구는 모가지가 떨어져 숨이 멎었을지언정 온전치 않은 시체는 남겼을 때죠.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치의 말에 틀림은 없었다. 온전히 몰려간 아이들을 지배하고는 어제의 김씨처럼 정리를 치를 만한 몸통이 조각 정도는 아직 남아있었다. 때문에 채치 역시 너덜을 진척걸도 모아다가 어떻게든 묻어져 터졌다. 승령에게 주던 마을 사람들을 이길 정도를 세게 넘기시는 게 어떠는지 그놈이 지배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놈의 그게 무슨 개뼈다고 같은 소리야. 유해를 넘기다니. 어떤 멸치란 놈이 그딴 소리를 해버려. 난 옆집거리를 곁떠들며 잠장이라도 휘두를 듯 몽둥이를 들었지만 정서치의 말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어쩌시 됐습니까? 이대로 성령님께 석시도 진호도 뺏기고 끝내는 몸뚱이마저 껴안겨 성부도 못한 채 병병 거천을 또다시 했습니다. 시금치의 흉내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승에게 노릇담은 놈은 결코 성불하지 못하고 고통받지요. 성량리가 적지 않는 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물은 말도 예기치 못했다. 심승에게 죽으면 성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진작에 들은 적이 있었다.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쳐들 것이라 다짐한 것도 맞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일위까지 팔아넘기는 것이 맞았다. 너무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여기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필요해서 구하려는 것입니다. 사령관 이의는 잘 수습해드리고 경험을 좋은 모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기의 과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니 너무 막 쓰지 마시고 이 감을 드리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이의들을 제가 잘 챙겨서 사라질 테니 마을 사람들 역시 바로 아실 것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한동안 멈추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난 떨리는 손으로 진함을 걷어들였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밤을 열자 찰뚱만한 지네들이 한마리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모습들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놈들이 성냥기를 제대로 사냥하는 걸 똑똑히 보기 전에는 떠나지 못한다. 칸에서 기어나온 지네들은 냄새를 맡듯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곧 절줄이 산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거 동시에 승냥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이내 기억을 느낀 것인지 멀리 숲풀에서 승냥이들이 튀어나와 기긴거리며 시료들로 켰다 도망치고 있었다. 그지가 크게 웃으며 승냥이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라! 그래, 거기에 숨어서 노리고 있었구나 이놈들. 그라, 이제 너의 그 제긴 명절도 끝이다. 내 여기서 이놈들이 갈갈이 찢겨지는 걸 똑똑히 볼 것이니 치하게 울부짖고 살려달라 그불을 보거라. 저도 가까이 보고 싶다. 지네트를 따라 산길을 보더며 승냥이들이 지뢰에 남기는 꼴을 지켜보았다. 승냥이의 팔과 다리를 몰고 왼쪽 가죽을 뚫어 대가리를 쳐박는 지네질 덕에 질식하는 승냥이들은 걸렸적이 들어가고 있었다. 역시나 요즘 집에다 나에게는 반신이 없었다. 승냥이 고기를 맞고 먹은 지네들은 몸을 둥글게 말아 잠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서는
지금도 지네들이 기어나오고 있으니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오랫도록 마을을 괴롭혀오던 그 많은 승냥이들이 괴를 채우고 사라지는 데에는 정말이지 찰나의 시간만이 걸렸었다. 그러던 마지막 승냥이마저 지네에게 잡아먹히자 드디어 복수를 했다는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늘 늦었지만 복수를 했소. 그러니 그들도 기론이 시시오. 저그 섹시를 다독이듯 말했다. 그리고 요리듯 걱정이 되었다. 겉거리서 보겠다며 뛰어온치라 지레함을 덜었던 채였더니 그 탓을 지금도 하늘에서는 지네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먹잇감이 사라진 지네들은 여전히 되었던지 대가리를 쳐들고 먹을 것 찾아 냄새를 맡는 지녔다. 그러다 이는 놈들이 일제히 날 바라본다 느낀 그 순간 등짝이 오싹함을 느끼며 자극기 함을 놓았던 곳으로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마음이 앞선 탓인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돌토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금세 몸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다리가 긁지 못 같았다. 그리고 그 기성체에서 피가 배어난다 싶은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지네들이 쇳소리를 내며 내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이놈들, 내 기름새를 못땄구나. 찔봐, 내 여기서 지키 못한다. 하지만 생각할 때도 어쩌지 못한 것을 내가 피할 리 마음이었다. 봄동이를 새겨르며 어떻게든 내렸었던 그때 길에서 장서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너무 녀석한요. 기렌새를 맡은 이상 당신이 살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후레 자식이 날 속였네. 성부더니요. 저는 거짓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은 다친이도 지네들의 실상을 바꾸었을 뿐이지고 뭐 도망치는 걸 못할 건 없지만 여자대로 귀찮은 칼잡이 하나가 따라 붙음지다. 그놈 저놈들 저로서 나올 듯하군요.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당신 아내와 마을 사람들 정리는 제가 잘 챙겼습니다. 이제 이들의 영문은 사람으로서 제가 쓰임새 있는 곳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짐승이 좀 혁혀 저천을 떠드는 것보다는 좋은 곳으로 갈 셈이니 거칠 순 없었던 겁니다. 지네 한 마리다 내 모가지를 노리고 달려드는 것을 시작으로 온몸에 지네가 달라붙으며 내 살점을 파묻기 시작했다. 온 나라의 역각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차례만도 못하게 죽어갔다. 우리 마을 역시 예의는 아니었다. 그제넷에 보자는 데서 누가 언제 죽어 나서빠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손자라도 살아보겠다고 동무들마저 져버리고 호기롭게 마을을 끼쳐 나온 것까지 집었는데 참 무섭게도 연일을 가보지도 못하고는 키를 토하며 뒤전져버렸다. 기운도 없이 기력대 쓰러져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역겹으로 죽어가시는군요.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의 목숨을 구할 방도를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돈기 장사치인지라 거저 살려드릴 순 없는 눈을 목숨을 대가로 지게 목을 찢을 수 있겠습니다. 기묘한 도롱이를 쓴 채 눈앞에 서 있는 장사꾼의 말에 난 답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가진 거라곤 역병에 걸려 시름시름 말른 힘없는 목동이 하나가 좀 보인 뒤란 천년. 그것이 말다.
이런 내 꼴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사꾼은 내게 다시 말했다. 가진 것을 전부는 겉도하십니까? 육신과 정신을 전부 제게 주는 것이요. 나 있는 삶을 전부 바칠 거구만 하신다면 염을 고치고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 아시겠습니까? 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비척비척 문무이 집자 불불 끓었다. 이외 그래 알겠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면서 날 어딘가로 데려갔다. 길을 토하며 비틀대다가 쓰러지 길을 쫓아내 간신히 도착한 그곳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깊은 구름이 앞이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굴이다 하죠. 착한 여기를 가득 채울 곳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여길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차마를 찾지 못했다. 여기 굴? 아무리 어리석어도 여기가 얼마나 나쁜 기운인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감인이 되거나 여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길 들어가야 한다니요. 저를 지키실 셈입니까? 하지만 장사꾼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죠. 병을 잊어내고 간이만 주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 약하디 약한 몸은 치료할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 필요한 몸뚱이보다는 더 쓸모있는 것을 뭘 합니다. 그러니 들어가시죠. 난 개질만 변긴다면 악착같이 살아남기만 하면 가나고 거대한 요기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었으라 될 그대 각오로 다시고 들어가서 버티시게. 병을 고쳐줄 수 있다 하더니 이런 것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난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갑작스런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가시금 피를 토했다. 그것 보십시오. 이제 불만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꼴마함다 고통스럽게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들로 때려 채우며 역담담인 무슨 몸이 될 것이오. 같아지는 노후대 죽음에 대한 공토다 스멀스멀 기울어지기 시작됐다. 장사꾼이 하는 이야기다 무엇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제 와서 죽는 것은 싫었다. 난 비틀거림에 기어다 구덩이 안에 내 몸을 던졌다. 돌은 끝으로 갈수록 정서가 원만해져 지독하게 굴렀을 뿐 그를 상하는 것 없이 들어설 수 있었다.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이곳은 요기구리란 이름답게 피도 느껴지는 끈적함과 두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만 먹으면서 배기를 버텨야 한다. 이후이 어떻게 될지는 대략 예상이 되긴 했으나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살아남는 거 그것 하나만이 집에 안 있다. 어두운 바닥을 더듬거리며 먹을거리를 찾아 기어갔다.
아무래도 구덩이 안에는 제법 넓은 듯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쉬, 쉬. 무슨 소리인지 발도 다 떴다. 찾으면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실을 자각시켜주듯 저정도리던 내 손으로 보험 다 나왔다. 기특한 거, 잔단한 거, 뾰족한 거. 점이 정말 진행할 것 없이 섭다정만한 버릴 때다 내가 지어두고 있었다. 그 자체만으로 기절의 노릇이었지만 장사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안에 있는 것들로 배를 채워라. 산의 진미 따위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차마 숨을 개지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는 몸으로 기어오르는 벌레들을 떨쳐매었다. 전해골, 발골, 털어매골, 끝이 없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 벌레들 역시 몹시고 배가 고픈 상태였다. 갈 수 없는 무언가다 발목을 탁 하고 깨문 것을 시작으로 이것들은 복독독으로 날 사냥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치밀어 오는 죽음이라 녀석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에 가득 찬 욕이란 녀석 때문인지 날 슬슬 분노가 넘어선 무언가에 잠식당해 갔다.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대며 가려글러 달려지를 받아치웠다. 또 되는대로 칼을 휘둘러서 손에 잡히는 무토만 덕과 딱딱한 것들을 전부 전부리 던져버렸다. 돌단리가 접히면 그대로 바닥을 내리쳐 전집을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역담마저 있고 한참을 날개치다 보니 이제야 스스로리는 소리다 자서 들었다. 아무리 가짜는 민물일지라도 이쯤 되어서는 점대들면 반되겠다 싶었는지도 모른다. 틈신이자 뒷전으로 몰아두었던 털진이 다시금 위로 솟아올라 피를 토하며 거꾸라졌다. 달래들을 치를 떠아 사체도로 뒤범벅된 가작이 흩어져 커막나서 꿈틀거리며 돌려져 있더아 살을 맞대고 있자니 기차맘주차 느껴지지 않았다. 쾌불을 긴두부 지치는 듯다 끔찍한 고통이 다시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바닥으로 가져다줬다. 그러자 기리땅 끈적함이 입안으로 훅 들이쳐왔기에 치를 떨어야 했지만 눈물을 젖어 흘리면서도 체익을 핥아대는 걸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 이걸 먹어야 병이 낫고 살아남을 수 있다. 첨들 참 무섭게도 목구멍에 역한 것이 넘어가자 곧바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피부를 많이 가라앉고 식은 몸에 분기가 돌아왔다. 호흡이 돌아오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자 미칠 듯한 포기가 찾아왔다. 혀끝만 적시던 것이 버릇에 입안을 채웠고 경련하듯 꿈을 거리며 벌레 저걸 때마저 양손으로 집어 상태서는 뱃속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다. 이젠 온기가 도는 것을 나다 뜨거운 물에 들어온 것 마냥 온몸에 얽히다 넘실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진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그때부터 사나는 나의 몫이었다. 철이 잔뜩 나있는 무언가를 입에 넣다 씹어 삼켰다. 이 구덩이 여길 꼴이 무엇인지 확실할 수 있었다. 딴측은 그 장사치에 의해서 길러치고 있는 것이다.
요괴로 가득한 이곳에서 독침을 죽이고 또 그 살점들을 씹어먹음으로써 요괴로 만들어지 웃었다.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다. 그리고 벌레들을 씹어 삭힐수록 몸물도 강해졌지만 그만큼 묘하게 깃털이고 어긋나갔다. 피부도 단단해지고 시청발도 길어진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이 구덩이 안에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변하고 있다. 난 요괴가 되고 있다. 죽는 것보다는 날토했지만 이렇게 내일이 지나 완전한 요괴가 되면 내 기억은 오전할다. 사람이던 늘 그것과 많이 그대로 있다. 어쩌면 장인처럼 모든 걸 잊고 그저 피를 각오하는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 빈면을 포기할지언정 김간성마저 버리고 싶진 않았다. 나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난 별의 사람이야. 세뇌하듯 주물들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난 옆에 떨어져 있던 큼지막한 돌을 집어들고 머릿속에 다가넣던 외치며 이발을 걸어쳤다. 나는 사람이야. 난 요괴가 아니야. 난 본래 사람이야. 이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와도 멈추지 않았다. 벌레를 먹고 피로하게 살아도 머리가 생각을 멈춰도 기억을 하나둘 시절어도 내가 인간이었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은 잊지 않으려 이마를 돌로 찌르면서 쉬지 않고 되뇌었다. 난 살아. 평소에 나누는 그 사랑이자 그리고 그아 아니 그아 말도 못할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때가 되면 어디선가 신발씩 지어나오는 그 벌레들을 집어삼키곤 시간이 나면 돌 따위로 기관 속에 내 정체성을 때려 넣으며 붙긴 시간이었다. 묻히고 닦던 이점을 뜬을 간신히 도잡고 내일 그렇듯 진실을 머릿속에 때려넣고 있을 때 그 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시지마. 아마 이 정도는 쉽게 기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목소리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다급하게 벽을 기어 올랐다. 버릇을 꽃쟁이처럼 굵고 단단해진 내 손은 돌을 벽으로 갑볼이 손가락을 날아넣으며 무리 없이 구덩이를 오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현란해 햇빛 아래선에 마침내 해냈다는 기쁨,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문득 이상할 정도로 작아 보이는 그 장사치를 보며 어눌하게 말을 건넸다. 지금 어허를 장사치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숨을 보이며 거울을 꺼내 부었다. 많이들 찾으시죠? 그저 내가 줬던 과약한 껍데기를 버리고 간인한 육체를 가지셨으니 존무마시만도 합니다. 작은 거울이었지만 얼굴을 비춰보기에는 무리가 없었다. 신한 회색을 거친 피톤, 얼굴을 반을 담는 은 길어진 지종이와 형천이 닦인 가시이빨. 예전의 내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만 쉬지 않고 돌을 찌르대던 덕에 이마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아있었다. 이 흉터가
내 인간성의 증명이자 내가 인간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이 정도면 몹시도 만족스럽다. 요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고독술이라는 게 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야. 아무튼 다행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셨으니 저거는 이제 싫어하죠. 보자. 흉터. 이제 당신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흉터. 이만의 난중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모양이었다. 썩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됐다. 지금이라면 어느 나라 하나 정도는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직군이었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사치는 웃으면서 빗바람을 불었다. 곧 어딘가에서 지축 흐른대는 굉음이 들리며 거대한 맷불로개 하나가 달려왔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끼는 고동벽들 김영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김영각이 당신을 극할 겁니다. 흉악한 저 김영각의 기세에 날 기가 꺾인 탓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그를 장사치는 결국 아니라는 듯 말했다. 물론 잘 으깨서 한약재와 약물을 합겨놓고 툭 꼬아서 한약으로 만들어야죠. 이제 졌으니까 그대의 전부를 제 객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역병에 들었던 인간이 고동 도교가 되는 흉터 치료제에 둘도 없이 좋은 재료가 되죠. 어찌나 약도가 좋은지 50년 전에 다친 상처도 안 묻어 잘려나간 팔다리도 또 자라납니다. 비약자라니 화작 그따위 즐거움 쓰이기 위해서 그 길고 짐커통의 시간을 정긴 것이다. 차오르는 분노에 표정을 지르며 장사치에게 달려들었지만 기념가지란 놈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밭도지른 힘으로 바닥에 처박힌 나에게 장사치로 말했다. 너무 슬퍼 마십시오. 당신의 육신은 또 가서 없어질지언정 당신의 영혼을 온 세상에 퍼져들이기도 하여 덕이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어요. 김영각이 섬에 든 거댄 놈둥이를 함께 지켜들었다. 이 형통은 잘 다져서 첫 번째 솥에 놓으세요. 두 번째 솥은 또 아닙니다. 김영각의 그릇의 소리와 함께 놈둥이다 벗어 소리를 내며 내려쳐줬다. 괜찮습니다. 더 가라앉히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길 의자에 몸을 파묻듯 누워있는 데게 참담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느긋해 보이는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일었지만 이를 안 물고 참아내었다. 차분히 생각하면 특별히 그가 잘못함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선 그의 말뚝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작부터 이렇다면 더 이야기해봐야 치료되기 없겠다 싶었지만 나 역시 이대로는 잊혀버릴 것만 같으니 천번점하고 그랬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가슴 속에서
뭐가 응어리 같은 느낌이에요. 슬픈 거랑은 또 다른 감정인데 몸속에서 마치 돌람구처럼 타들어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해석 안 돼요. 우선 그렇게 입을 영감까진 정한난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맘먹혔다.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뭐였는지 상담사라는 남반은 안경을 벗고는 미소를 지으며 날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기 딴엔 인자한 미소를 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안반은 그냥 가식적인 멍청이의 연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그 꼴을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또 찾아들이셔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지지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해한다군?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걸 놀리지는 못하겠지. 참남사의 말에 난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속으론 쪽집거리를 내뱉었다. 저 목점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잊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만 기억할수록 내주 끔찍한 고통을 주는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내 애인의 모습이었다. 또다시 몸속에서 뜨거운 불이 번져나감을 느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난 얕은 신음을 삭히며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떠오른 기억은 내게 끔찍한 현실을 자극시키며 점차 온몸으로 흘러왔다. 옆에서 상담사가 어디 아프냐고 이야기를 던진 듯하지만 난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떠올렸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재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마치 수백 미터 아래에 심해에 가라앉는 듯 고통의 적시덩이 같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아토브 개입 탐색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가슴을 쥐어뜯은 손에 힘을 주고는 채채게 두드렸다. 내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 불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다. 그때 내 귓가에 상담사의 한마디가 들렸다. 존, 이해합니다. 가슴 속에 있던 뜨거운 것이 머리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 저 멍청이의 헛소리 때문에 불길은 이제 머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얘? 네가 뭘 알아? 정력같이 소리쳤지만 참남사는 그게 단호하지 않았다. 대신 꿋꿋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전혀, 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금도를 느끼나 소리치려는 순간 상담사의 한마디가 내 머릿속으로 절로 바뀌었다.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자. 상담사가 뱉어냈던 날에 열이 식으며 머리가 차가워졌다.
상남자는 내가 진정하는 듯 보이자 잠시 기다릴 척은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을까? 저도 살아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참마침이 말이죠. 자지였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너무도 소심한 두 달의 새까만 시신을 봤을 때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견했죠. 그러니 제게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아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남자의 얼굴은 고통에 이그러지지도 슬픔에 파묻히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예전엔 그의 몸속에서도 너와 같이 돌길이 있었을 테지만 그는 잘 이겨낸 듯했다. 그 때문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난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을 내리고는 조금은 편안해진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날 전 먼 곳에 사는 녀석들에게 점초땀을 도려도 갔다 오는 날 안에 와이프 맞으면 못 나갔어요. 와이프 직장이 걸어서 15분 거리라 뭐 별일이 있겠나 싶었죠. 가끔 혼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하필 그날 그의 미친놈이 또다시 불길을 크게 일렁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다. 참담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내 다음 말을 기다려줬다. 아까보는 달리 그 얼굴은 조금은 안정을 가져다 줬다. 거림놈이었는데 집을 나와서 돌이키려 했나봐. 와이프 핸드로도 떼쓰려다가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저었습니다. 자기 말로는 실은 생각을 없었다는데 참 못 믿겠어요. 천번 입이 열리자 수많은 감정과 함께 폭포수처럼 속에 있던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와이프는 30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쉬었대요. 피를 흘리면서 저저저거 소리 차려내서 그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날 제가 내리를 못 잤어도 진짜 너무 산하고 와이프가 너무 불쌍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사버리고 와이프 따라가려고 했는데 병신같이 그렇지도 못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한 주제에 정신 차리면 또 잠이나 쳐자고 있고 그러다가 입에 밥솥에 넣으면서 그렇게 추억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요. 찬물도 12번씩 몸쪽에서 풀려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급발적 오른 감정을 버텨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제 와서 재난치료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냥 다 내려놓고 울어버리기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진 잘못이 아니에요. 바래분도 당신이 죽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드시겠죠. 자신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저 역시 죽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겨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비춰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껏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뻔한 말이었지만 지금까지 하면 다뤘다. 너와 비슷한 일을 돕고 또 사람 일을 걸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해 보시자. 마음속에 있는 말. 응어리진 마음에 모두 풀어게 하리다. 제가 전부 들어드리겠습니다. 난 큰 위안을 느끼며 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다. 그날의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뒤 다시 그를 만났을 땐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 뜨거웠다. 가슴속 불떡이도 이제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이 있는 날, 이제는 기대가까지 탔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문득 첫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시험났다. 약소하게나마 찬물이라도 사올다 하다 그때 단 안에서 상담사의 통한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다니까. 아까 아침에도 오늘 봉태님이 일찍 오라고 얼마나 당부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고 들어갈 거니까 정신도 이때처럼 준비 잘 해놓고 있어. 오늘 첫째 딸 생일인데 대충 먹을 수 있나? 얘는 참던 오늘 하나 먹었지. 맞아. 그냥 건들지 못하는 사람. 그래. 나도 알지. 오늘 가족과도 저거서는 만들면서 마음 넓게 한 거야. 많이 좋아졌으면 먹다 가지 마. 오늘은 그래 왜 안 그럴 거야. 그래. 끝나고 연락할게. 자리에 신이 풀리냐 그대로 지적고 말았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고 말하다 그를 담담한 표정. 그것은 불길을 이전의 사랑의 아토리 아니었다. 그저 여유로운 표정이었을 뿐. 그걸 알자 내 맘속은 둘이 일다 못해 색깔나 죄가 되어버렸다. 둘다 오를 땐 온갖 감정이 넘실대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멍하니 주저앉아있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런 표정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찍 오셨군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날 맞아주었지만 그 얼굴은 나에게 더는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도 배신감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체감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다. 상담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난 그대로 창문 아래를 향해서 몸을 던졌다. 저에게 잊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강원도에서 군생활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던 이달일 때죠. 당시의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을 때기도 하죠. 또 날씨는 해가 쨍쨍한 여름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내리던 장맛비는 다른 장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하게 쏟아부었던 정도였고 마을에 홍수가 날 만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마을에서의 홍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뭐저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비가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내리는 비는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온통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집도 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자축이니 차들이니 모두가 떠내려가는 다수라장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을 퍼부어 내리던 장마가 어느새 그쳤습니다. 또 한참 동안 내렸던 장마 때문에 마을을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어질러진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조대 소방관들이 이를 가담했지만 저희 본인들도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작은 마을에 비해서 작은 마을이었고 부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부조대 일을 할 정도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 사람들도 소방관들과 인사하며 지낼 정도 친했습니다.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지서지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땀인지 잠인지 구분도 어려울 만큼 물바다가 되어버린 마을에서는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실종된 사람, 즉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첫 dam장과 2인 1조가 되었고 노를 휘저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차로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적 작업은 계속되었고 어느덧 차일치가 되는 날 저희는 똑같은 코스로 다시 작업됐습니다. 또한 그 마을은 시골이라 그런지 무수히 많은 작초들이 있었고 그 작초들을 헤쳐가면서 작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차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만큼 검은색의 작초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 보트를 멈추고 검은 작초 쪽으로 천천히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을 무삭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더라고. 그런데 전 물에 빠져 저번 시체를 본 적도 없고 시체 자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바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확실합니다. 아씨, 어젠들 제가 그 위치로 노를 들어서 알려주니까 탁감장은 잠깐 머뭇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작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뭐라는 임마. 아니라고. 그냥 가. 아닙니다. 전문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야, 내가 안다고. 그냥 가. 그래도 그럼 건져라 보는 게 야이씨.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알았어? 갑자기 박병장은 제게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웃기면서
갑자기 화는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병이라 뭔 힘이 있겠습니까? 거천이 가져난 듯 가야죠. 전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각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격태선. 야, 근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좀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고 그래. 평소 괴롭히는 게 타고난 각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난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더 사람 마냥 표정이 구정체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발로 복구하던 길에 소방관들과 마주쳤습니다. 작병자는 잠대한 데 끼고 가자며 소방관들 또 저희 부대원들 몇 명과 모아서 담배를 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전 각각 보았던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무시고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만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제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체 뭐지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날 밤은 왜인지 모르게 식사를 잠에 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어젯밤에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안 했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들 그러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도 호기심에 틈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이 나누고 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를 반지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소방단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들의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검은 잡초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거칠고 떠들면서 담배까지 같이 폈었는데 그 돈이 실종되었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난 이 사람의 말이 실종이지 우리 모두는 그 소방관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병장 아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서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절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백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어설기 장난이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어?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거 뭐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각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각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집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잠자하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근처 간에서 사람들을 자꾸 적어서 고모가 고사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고시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잠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적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곱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가장 기가 본 건 머리카락만 닿았다네. 늘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시산에서 죽은 귀신과는 다르게 산으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가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그 순간 전 몰아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적병장한 그 상황에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지 하라고 병신같이 그러던 저를 욕을 하고 차를 내면서까지 해서 못 건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동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에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무겁한 소환관에 어제 수색 작업 전 실종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한골의 어둠의 이야기를 마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식은 이 채널과의 연결을 더 깊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더 많은 미스터리와 공포를 탐구해 주시기 바랍니다.